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구충제와 뇌질환에 좋은 멀구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구슬나무는 히말라야와 인도가 원산으로 국내는 따뜻한 중부 이남 300m 이하 마을이나 산지에 자생해 있고 또는 관상용과 정원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멀건 구슬 같은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멀구슬나무라고 불렀으며 이명으로는 말구슬나무 구주목 또는 구주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 6월에 꽃이 피면 멀리 있어도 향이 매우 강하게 풍겨오고 꽃을 직접 따서 냄새를 맡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고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꽃을 채취해서 방향제나 향료로 많이 쓰기도 했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꽃과 열매를 따서 옷장에 넣어두고 좀벌레나 방충제를 예방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목재는 공예제로 활용이 가능하고 불가에서는 염주를 만드는 데 주로 쓰기도 합니다. 멀구슬은 맛이 쓰고 차며 독이 조금 들어있고 위장과 대장 그리고 심경에 작용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트리테르페노이드, 퀘르세틴, 메로신, 루틴, 사포닌, 투센다닌, 플라본, 안트라키논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멀구슬나무의 껍질과 열매, 씨, 그리고 잎에는 모두 구충과 항균, 바이러스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균작용이 매우 강해서 장티푸스균과 임균, 포도알균, 사상균 등의 각종 해로운 바이러스 균들을 사멸시켜줍니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천련자, 뿌리 껍질을 고련피라고 해서 약재로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천련자는 삼충 즉 장내 모든 기생충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뇨문제와 여성 하열, 머리의 건선 피부염에 효과를 보이며 특히 피부질환에 특효를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열매를 생으로 그대로 먹게 되면 강한 구토와 설사 등이 일어나게 되니 생으로는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련피도 회충과 요충을 제거하고 풍진과 개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씨는 구충제로 이용하고 씨에서 추출한 오일은 피부 가려움증과 여드름 또는 비듬이나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멀구슬나무가 회충약으로 특효인 이유는 메로신이라는 성분물질이 항균작용이 매우 강해서 회충을 구제하고 죽이는 작용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현재 멀구슬나무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여드름과 비누, 산푸, 마사지팩 등의 각종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도 많은 신약을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구충에는 열매와 뿌리 껍질 10g에 감초 2-3개, 물 700ml를 넣고 다리넥을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에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꽃과 잎 그리고 대추를 혼합해서 1회에 2-3g씩 200cc 물에 함께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배가 아플 때는 열매를 갈아서 달여 먹으면 즉효를 보이고 또는 환제나 산제로 해서 복용하고 외용으로는 5에서 10g을 달여서 환부에 씻기도 합니다. 겨울철 손과 발의 동상에는 뿌리 껍질과 줄기 삶은 물을 이용하면 되고 가루는 피부 한부에 문지르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성병과 여성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멀구슬을 달여서 씻어주면 특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중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여성의 대표적인 성병으로 음부에 부스럼같이 생긴 게 자꾸 짓무르면서 썩은 시궁창 같은 매우 역겨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멀구슬나무를 달여서 자주 씻어주면 강한 항균력으로 균이 싹 다 죽게 되어 냄새가 없어지게 되고 또는 오랫동안 좌욕을 해도 냄새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멀구슬나무는 뇌질환 관련 중요한 식물자원으로 약효를 인정받아서 현재 몇 가지 약을 만들거나 진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병증으로 치매 환자의 70%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의미합니다. 치매는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병을 치료할 근본적인 약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시판되는 치료제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에만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병의 진행을 막을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되고 이런 이유로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도 신약을 개발하려고 앞다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동제약은 멀구슬나무의 열매인 천련자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 치매에 대해서 주요 발병 원인을 억제하고 줄기세포 및 신경세포를 보호할 것으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인 현대약품과 종근당홀딩스, 부광약품 등도 멀굿을 추출물을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에 한창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현재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지금까지 개발이 매우 어려워서 바이오젠과 릴리, 화이자, 로슈 등의 떠오르는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임상실험에서 많이 실패하거나 도중 중단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 80만을 넘긴 상황에서 2050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가 2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제약사들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중요한 사업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멀구슬라무는 독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약재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 단방 처방보다는 몇 가지 해독제를 혼합해서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와 뇌졸중에 좋으면서 대표적으로 독을 해독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재로는 금은화 조리대, 장대, 갈대뿌리, 머위뿌리, 대추, 감초, 어성초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약초와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한약재는 다른 약들에 비해서 수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 지금도 작용 원리와 부작용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여러 약재들을 이것저것 혼합해서 사용하면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물들의 음양의 조화를 잘 이해하고 자기 사주와 체질에 맞게 사용하거나 날짜와 주기, 시간 등을 잘 체크해야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물 2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준 다음에 2-30분을 더 달여서 아침과 저녁에 하루 2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재의 용량은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으니 자기 체질과 몸 상태를 잘 체크해 가면서 유통성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멀구슬라무는 몇 종의 독성 물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허약 체질과 비위가 허한 자 그리고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정기와 양기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 날짜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드셔야 하고 병증이 치료가 되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